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정가에서는 2030 시대를 맞은 듯합니다. 모처럼 변화를 맞은 듯 싶어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좀 못 믿어온 구석도 있는 것이 현실인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봅시다. 그리고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하시는 영상이 구독 중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진행자가 독자로부터 인정을 받는 증표이며 보람을 느끼게 하는 청량제라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122화 하나운 시인의 81번째 시 여수입니다. 먼저 여수라는 시낭송을 진행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여수 하나운. 이 세상 다할 때까지 죽자고 살아보자던 사람, 만나보자고 찾던 사람, 한 번은 만나봤어야 할 사람이었지만 어쩐지 망설였던 사람. 세상과 문둥이는 너무도 탐이 높아 얼마나 많이 울어서 무너뜨려야 할 탐이 높아 서로 길이 헛갈리느냐. 이제 그 사람을 찾아온 천리 땅 대국길은 경 그 사람은 가고 허전한 여수는 그런대로 사랑했던 까닭인가. 여러분, 여수라는 시낭송 잘 들어보셨나요? 이 여수라는 시는 1977년에 발행된 한국문학 6월호에 수록된 시입니다. 이 시는 2010년 11월 12일 발행된 하나운 전집 165페이지에 수록된 시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시는 총 6연으로 구성되었으며 형식상으로 분류하자면 자유시라 할 수 있고 내용상으로 분류하자면 서정시라 할 수 있으며 목적상으로 분류하자면 참여시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향상으로 분류하자면 주정시에 속한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유시라고 하는 것은 정형시가 지니고 있는 운율적, 형식적 제약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형식의 시를 이르는 말이고요. 서정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정서와 감정을 표현한 시라 할 수 있으며 참여시라 하는 것은 목적의식을 중시한 시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정감과 정서를 노래한 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운 시인이 이 시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의 내용을 엿보기 전에 이 시의 독특한 시 제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라고 하는 것은 객지에서 느끼는 시름이나 걱정을 뜻하는 것이나 여기서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어울릴 듯합니다. 이 시의 창작 배경은 종잡을 수 없습니다. 그 배경만 안다면은 해설은 굳이 필요 없는 사랑시라 하겠습니다. 이 시를 몇 번이고 읊어보았지만 짚히는 데가 똑 떨어지지는 않지만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북에 두고 온 알로 지칭되는 영원한 애인 이혜경일 가능성이 있고, 둘째는 알이라 착각할 정도의 닮은 꼴인 여인이라는 시의 주인공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며, 세 번째는
부산 상해원 방문길에 만났던 여인이 의학도로 변모하여 리라꽃 던지고라는 시의 주인공인 이화여자대학교 여학생 피양이 아닐까 유추해 봅니다. 이 시는 그 여인을 그리워하며 쓴 사랑 고백시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화자의 속마음을 연과 행간에서 더 자세히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엿보기에 앞서 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에 기록된 기록을 두 군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06 동병의 여인과 인정의 통로라는 챕터를 보면 나의 슬픈 반생기 250페이지입니다. 불위의 생각이 머리에 떠오른다. 부산에 있다는 나 요양소에 가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시청의 보건과에 가서 나 요양소의 소재를 알고 초량 쪽으로 가는 전차에 탔다. 전차 안에는 어떻게 혼잡한지 밀고 떠밀고 사람이 납작한 지경에 한증망에서 땀을 빼는 것 같다. 전차는 종점에 왔다. 전차에서 내리니 밖에 싱싱한 바람에 살 것 같다. 그냥 해운대 큰 길로 걸어간다. 6월의 폭양 속으로 걸어가니 숨이 막히고 괴양투성인 다리는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다. 길가에 보리는 6월의 폭양의 오렌지 빛깔로 타고 나의 피곤을 더욱 자극시키고 있다. 부산에서 20리 남직한 해운대 가도로부터 다시 남쪽으로 다른 길로 용오리 5, 6도 길로 굽어드는 데에서 어떤 20살 남짓한 파마한 여인이 나에게 동행하자고 청한다. 도대체 이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같이 가자고 할까? 의심의 눈으로 그 여인을 쳐다보면서 내가 어디로 갈지 알아서 동행을 청합니까? 하고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넨다. 그 여인은 선생님 가는 곳을 나도 갑니다. 그래서 동행을 청한 것이에요. 웃음 섞인 말을 한다. 집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처음 받는 인정이다. 나는 명상치 못할 감정에서 그 여인과 오고 가는 대화에서 따스한 인정의 통로가 있는 것을 느낀다. 그 여인은 자기의 신상을 말한다. 그 여인은 부산 출신이다. 해방될 무렵 여학교를 졸업하고 나병에 걸려서 상해원에 입원하여 병을 고쳐 퇴원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나보기에는 그 여인에게 아무리 낯증을 뜯어보려도 볼 수 없는 성한 여성이었다. 나는 한없이 그의 건강이 부러워지면서 상해원의 송림이 우거진 고갯길을 기어 올라간다. 고개의 중턱에서 푸른 바다가 발밑에 다가서는 숲 그늘에서 그 여인과 같이 땀을 거두기로 한다. 그 여인과 아득히 바라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인정을 나누는 순간순간은 진정 문둥이끼리만 통할 수 있는 뼈아픈 하소연의 눈물이 소료의 가슴을 훌쩍거린다. 그 여인은 나에게 선생님에게 제일 급한 것이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루아삐 요양소에 입원하셔서 몸을 건질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미약하나마 저도 선생님의 투병에 조력하는 것을 아끼지 않겠어요. 그 여인은 다이아손이 한국에도 대구 동산병원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 여인의 말에 의하면 한국의 나환자는 너무나 대풍자유만을 신앙같이 신봉하고 있는 까닭으로 신약을 믿어주지 않는 경향이 있어 탈이라는 것을 말한다. 그 여인은 진한 오렌지빛 다이아손 타블렛 세 알을 핸드백에서 꺼내 놓는다. 하루에 한 개씩 먹는다 하며 나에게 준다. 그리고 대구 동산병원에 가서 사정을 말하면은 20-30알을 분양하여 준다는 것을 말한다. 푸른 바다가 한결같이 흐르는 눈물같이 보이는 언덕에서 눈물을 짜는 비극의 끝 언저리에서 시름처럼 피는 리라꽃을 가슴에 안고 또 가슴에서 던지고 뿌리는 애정. 점점 바닷빛처럼 푸르고 푸르러진다.
경사가 급한 고갯길을 걸어간다. 숨이 막히며 방울방울 땀이 흐른다. 허리띠에는 땀이 차서 끈끈하다. 홀랑 벗고 싶은 생각만 나고 몸이 무거워서 발자국을 옮길 수가 없다. 그 여인은 더위에 못 견디고 있는 나를 민망스러운 시선으로 보고 있다. 그는 나에게 다가서면서 하늘색 바탕에 진한 하늘빛 물결이 줄로 들러져 있는 파라솔을 나에게 씌워 그늘지게 하며 또한 부채로 부채질을 한다. 여치가 금속성 소리로 불길 같은 더위를 울어댄다 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또 챕터 108 인간 대열에서의 나고자를 구하라 라는 챕터를 보면 나에게 다이아송을 주던 여인, 아침에 핀 꽃같이 맑고 영롱한 그 여인에게도 이별의 인사를 윤이 반짝이는 맑은 눈으로 나의 눈을 쳐다보고 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에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련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 다 할 때까지 죽자고 살아보자던 사람, 이렇게 시를 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련만으로 보아서는 누가 뭐래도 그의 상대역은 그 영원한 애인 알이 분명한데 아리송합니다. 아무튼 하나운 시인에게는 아주 특별한 매력이 철철 넘치는 사내였던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의 자서전이나 그가 남긴 수필 또는 글을 통해 살펴보면 그의 주변에는 여자가 많이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연을 보겠습니다. 만나보자고 찾던 사람, 이렇게 짧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연부터가 이련을 갸우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알은 하나원 시인이 남쪽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영영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떤 인연에서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여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면을 보겠습니다. 한 번은 만나봤어야 할 사람이었지만 어쩐지 망설였던 사람,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사면을 곰곰이 살펴보면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만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 예전에 보았지만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지 못하다가 한 번 만나서 고백하고 싶었지만 아직 그 기회를 얻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만나서 마음을 드러내어 고백하고 싶지만 망설여지는 그런 아끼는 사람이었을 테니까요. 사연을 보겠습니다. 세상과 문둥이는 너무도 담이 높아 얼마나 많이 울어야 무너뜨려야 할 담이 높아 서로 길이 헛갈리느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인간이 돼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던 시대 상황에서 문둥이와 사람이 만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남녀의 연인관계에서는 더더욱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겠지요. 소위 말쟁이들은 사랑에는 국경도 나이도 없다고는 하지만 현실에서는 엄연히 존재하는 높은 담이지요. 그렇다고 애기처럼 울어댄다고 젖이 나오는 것도 아니니 막막할 뿐입니다. 오연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찾아온 천리 땅 대구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높디 높은 담장을 허물어버리기 위하여 엄청난 용기를 내어 그녀가 살고 있는 천리길 대구 땅을 밟았나 봅니다. 이러한 결정을 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번뇌에 쌓여 있었을까요? 역시 남자다운 매력이 흘러넘칩니다. 사랑한다는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아닙니까? 그런 용기도 없어 사랑을 쟁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한 남자로서 박수를 보냅니다. 마지막 유견을 보겠습니다. 경, 그 사람은 가고 허전한 여수는 그런대로 사랑했던 까닭인가, 이렇게 시를 마감 짓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하나온 시인의 자료에 등장하는 여인의 이름 중에 경자가 들어가는 여인은
아리라고 잘 알려진 여인의 본명이 이혜경이라는 사실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녀일 수는 없기에 많이 헛갈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만나기로 했던 경이라는 여인은 누구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만나지 못하고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기분이 되고 말았던 듯합니다. 만나자고 굳게 약속은 했지만 여인의 가족에 의하여 약속이 어긋나지 않았을까 유추해 봅니다. 그 허전한 마음을 잘 그려낸 시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온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온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온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온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온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온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온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124화는 1977년 6월 발행된 한국문학지에 수록된 형월이라는 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온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안내에 따라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